바로 대덕화 인생학교라는 이름인데요. 성인과 시니어를 위한 평생학습 프로그램 기획안입니다. 네, 대덕화 인생학교. 저희 앞에 놓인 이 기획안이 단순한 교육계획 이걸 넘어서는 것 같아요. 그렇죠. 불교의 오랜 지혜랑 또 최첨단 기술이 있잖아요. 이걸 융합해서 현대 사회의 여러 문제들에 좀 답을 차리려는 상당히 야심찬 시도로 보입니다. 네, 맞습니다. 그 접근이 아주 독특하죠. 네, 핵심은 역시 불교의 화쟁, 그리고 화엄사상, 이걸 기반으로 하는 거고요. 네, 화쟁과 화엄. 사회 갈등이나 아니면 고령화 시대의 삶의 의미 같은 우리 당면 과제들을 AI나 오프라인 통합 플랫폼 같은 현대적인 도구로 풀어보려는 거죠. 맞아요. 전통과 현대의 만남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그래서 오늘 저희의 목표는 이 독특한 교육 모델의 철학, 그리고 이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작동하는지 그 방식까지 함께 탐구하면서 가능성을 좀 가늠해 보는 겁니다. 네, 아주 의미 있는 작업이 될 것 같습니다. 고대의 지혜와 미래 기술의 만남이라니 생각만 해도 호기심이 생기지 않나요? 그렇죠. 상당히 기대가 되는 조합이죠. 사회 분열이라든지 노년의 소외감 같은 문제에 대한 해법을 이런 방식으로 모색한다니 자, 한번 자세히 들여다볼까요? 네, 좋습니다. 먼저 이 학교가 왜 지금 우리 사회에 필요한가 그 문제의식부터 좀 짚어보죠. 네, 그 배경이 중요하죠. 기획안을 보면 역시 치열한 경쟁 문화, 또 학력이나 세대, 계층 간의 골이 점점 깊어지는 현실, 이런 걸 지적하고 있고요. 네, 공감합니다. 살아가야 할지 그 고민이 커지고 있다는 점도 나와요. 맞습니다. 특히 은퇴 후에 방향을 잃는 분들이 많죠. 네. 그래서 은퇴 후 삶의 방향을 잃거나 좀 정신적인 공허감을 느끼는 분들이 많다는 현실 진단, 이게 딱 눈에 띄더라고요. 맞습니다. 바로 그 문제의식 속에서 해답의 실마리를 불교 사상에서 찾고 있다는 점. 그게 이 기획안의 진짜 핵심인 것 같아요. 아, 불교 사상이요? 네. 크게 세 가지 개념이 중심을 이루는데요. 첫 번째는 화쟁입니다. 화쟁, 원효대사. 네. 네, 잘 아시는 것처럼 원효대사의 사상이죠. 서로 다른 주장들이 막 충돌할 때 어느 한쪽을 그냥 부정하는 게 아니라 그 둘을 더 높은 차원에서 이렇게 아우르면서 조화를 이루려는 태도, 뭐 그런 거죠. 좋아. 네. 요즘처럼 뭐 세대, 이념, 가치관 차이로 갈등이 심각한 시대에 서로를 좀 이해하고 같이 살아가는 길을 찾는데 중요한 지혜를 줄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아, 그러니까 단순한 타협하고는 좀 다른 거군요. 더 적극적인 조화의 길. 그렇습니다. 네. 두 번째는 화엄 사상이고요. 화엄. 인드라망 비유가 유명하죠. 온 우주가 그물망처럼 모든 존재가 서로 빛을 비추고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다 연결되어 있다. 이런 세계관입니다. 아, 그물망처럼요? 네. 상호연기라고도 하는데요. 이걸 통해서 학습자들은 자신이 그냥 혼자 떨어진 개인이 아니라 가족, 사회, 자연과 아주 긴밀하게 연결된 존재라는 걸 깨닫게 되는 거죠. 네. 그리고 그 속에서 자신의 역할이나 책임감 같은 걸 새롭게 인식하게 될 수 있다. 이런 기대가 있습니다. 개인의 성찰을 넘어서 관계, 공동체로 시야를 넓히는 거군요. 그럼 마지막 키워드는 뭔가요? 바로 학교 이름에도 들어있는 대덕화입니다. 대덕화. 네, 단순히 지식만 쌓는 게 아니고요. 타인에 대한 공감이나 연민 같은 정, 그리고 배운 것을 실천하려는 의지까지 이걸 다 포함하는 큰 덕을 기르는 걸 의미합니다. 지정의를 다 아우르는 거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개인의 성장이 곧바로 공동체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것. 이것이 이 학교가 추구하는 궁극적인 어떤 인간상이자 교육 목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아, 화쟁으로 소통하고 화엄으로 연결되고 또 대덕으로 실천하는 삶이라 정말 매력적인 철학인데요. 네, 그렇죠. 그럼 이 철학을 바탕으로 해서 특히 성인이나 시니어 학습자들 있잖아요. 네네. 이분들을 위한 구체적인 교육 목표는 뭘까요? 아까 말씀하신 네 가지 키워드, 성찰, 조화, 화합, 연결, 상호 연기, 실천, 대덕화. 이게 다시 한번 강조되던데요. 네, 그 네 가지가 이제 축이 되는 건데요. 구체적인 목표를 보면요. 첫째는 자기 삶을 좀 깊이 되돌아보는 거죠. 성찰이군요. 네, 불교적 관점에서. 그래서 삶의 의미를 재발견하고 또 앞으로 어떻게 살지 이걸 주체적으로 재정의하도록 돕는 것.
이게 첫 번째고요. 아, 재정의까지. 그렇죠. 두 번째는 이제 명상이나 마음 챙김 훈련. 이걸 통해서 뭐랄까 스트레스 관리 능력도 키우고 자율신경계를 좀 안정시켜서 정서적, 정신적 건강 증진, 그리고 행복감 향상, 이걸 목표로 합니다. 네, 마음 건강 요즘 정말 중요하죠. 변화. 그렇죠. 셋째 목표는 화쟁적 토론을 통해서 관계 맺는 방식을 배우는 겁니다. 아, 토론이요? 네. 나와 다른 생각, 다른 경험을 가진 사람들하고 좀 안전한 환경에서 대화하면서 공감 능력도 키우고 또 세대나 지역 공동체와의 연결을 다시 회복하고 확장하는 것. 이걸 목표로 하고요. 네. 마지막으로 이게 또 중요할 수 있는데 디지털 시대의 필수적인 AI나 온라인 플랫폼 활용 능력을 길러주는 겁니다. 아, 디지털 역량. 네. 그래서 시공간 제약 없이 평생 학습을 계속 이어갈 수 있는 역량을 갖추도록 지원하는 것. 이것도 중요한 목표입니다. 어쩌면 가장 실용적인 목표일 수도 있겠네요. 와, 정말 철학적 성찰부터 정신건강, 공동체 소통, 그리고 디지털 리터러시까지 굉장히 폭넓게 아우르네요. 네, 그렇죠. 여기서 특히 흥미로운 지점이 바로 그 운영 방식입니다. 온라인하고 오프라인 학습을 그냥 병행하는 수준이 아니라 아주 유기적으로 융합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 온 오프라인 융합 모델, 이게 이 기획안의 가장 혁신적인 부분 중 하나라고 저도 생각합니다. 이 부분 좀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어떤 시너지를 기대하는 걸까요? 네. 온라인 플랫폼은 특히 AI 기술을 아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데요. 예를 들어 AI 성찰 코치라는 게 있습니다. AI 성찰 코치요? 네. 학습자가 매일 자기 생각이나 감정을 성찰일지에 기록하면 AI가 그 내용을 분석해서 개인 맞춤형 질문을 던져주거나 아니면 관련된 명상법을 추천해주거나 하는 식이죠. 오, 아마 그 자연어 처리 기술 NLP 같은 걸 활용해서 글에 담긴 감정 변화나 자주 나오는 주제 같은 걸 파악하고 불교 철학에 기반한 성찰 프레임워크에 따라서 피드백을 제공하는 그런 방식일 겁니다. AI가 성찰을 돕는다니 정말 새로운 발상인데요. 근데 이게 인간 코치와는 또 다른 장점이 있을까요? 아니면 혹시 한계는 없을까요? 예를 들어 AI가 정말 깊은 내면의 성찰까지 이끌 수 있을지 그런 의문도 좀 드는데요. 아, 좋은 질문입니다. AI 코치의 장점은 아무래도 24시간 언제든 이용 가능하고 또 판단 없이 객관적인 피드백을 줄 수 있다는 점이겠죠? 그렇죠. 시간 제약이 없으니까. 네. 하지만 말씀하신 대로 인간적인 공감이라든지 아주 미묘한 감정선까지 읽어내는 데는 분명히 한계가 있을 겁니다. 네. 그래서 이 프로그램의 AI를 어떤 주된 코치라기보다는 보조도구로 활용하려는 것 같아요. 아, 보조도구. 네. 꾸준히 성찰하는 습관을 들이고 자기 생각 패턴을 좀 객관적으로 돌아보는 데 도움을 받는 거죠. 더 깊은 통찰은 그 이후에 오프라인 활동이나 동료들과의 나눔을 통해서 얻을 수 있도록 설계된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AI는 시작과 기록을 돕는 역할이군요. 그럼 온라인 활동은 또 어떤 것들이 있나요? 화쟁 토론 시뮬레이션도 아주 흥미로워요. 시뮬레이션이요? 네, 뭐 세대 갈등이라든지 민감한 사회 이슈에 대해서 실제 사람들하고 토론하기 전에 AI 챗봇하고 역할극처럼 대화를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양한 관점도 이해하고 자기 주장을 좀 논리적으로 펴는 연습도 해볼 수 있는 거죠. 아, 미리 연습을 해보는 거네요. 그렇죠. 또 명상이나 화음 사상 이러닝 콘텐츠도 있고 실시간 온라인 명상 세션 참여도 가능하고요. 그리고 디지털 인드라망 커뮤니티라는 걸 통해서 학습자들이 서로의 경험이나 덕목 실천 사례 같은 걸 공유하면서 격려하는 그런 가상 공간도 마련됩니다. 디지털 인드라만 커뮤니티? 재미있네요. 네, 심지어 디지털 선이라는 개념 아래서 스마트폰 앱을 이용한 짧은 명상이라든지 VR 사찰 체험 같은 아이디어도 제시되어 있어요. 고전적인 수행법을 현대 기술로 재해석하려는 시도죠. 와, 온라인 활동이 정말 다양하네요. 그럼 온라인에서 이렇게 개인 성찰하고 가상 소통 연습도 하고 커뮤니티 활동도 하고 나면 오프라인에서는 뭘 통해 이 경험들을 심화시키나요? 오프라인 활동은 역시 체험과 만남에 집중합니다. 아, 체험과 만남. 네, 예를 들어 순명상 캠프에서는 자연 속에서 오감을 열고 화엄 사상이 말하는 그 만물의 연결성 있잖아요. 그걸 직접 느껴보는 시간을 갖고요. 숲에서요? 좋네요. 네, 화쟁 워크숍에서는 온라인 시뮬레이션에서 더 나아가서 실제로 다양한 배경의 사람들과 직접 만나는 거죠. 만나서 서로의 인생 이야기를 나누고
아, 저 사람은 저런 경험 때문에 저렇게 생각하는구나 하고 이해의 폭을 넓히는 경험을 하는 겁니다. 네. 여기서 중요한 건 그냥 듣고 끝나는 게 아니라 조화로운 해석을 함께 시도한다는 점이에요. 아, 직접적인 만남을 통해서 온라인에서의 학습이 훨씬 깊어지겠네요. 맞습니다. 그리고 사찰과 연계해서 불교 미술 감상이나 예불, 다도 체험 같은 걸 통해 전통 문화 속 지혜를 배우는 기회도 갖고요. 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대덕 실천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실천 프로젝트? 네. 온라인에서 배우고 오프라인에서 토론하며 얻은 깨달음을 실제 행동으로 옮기는 단계인 거죠. 지역사회를 위한 작은 봉사활동을 직접 기획해본다거나 세대 간 멘토링에 참여하는 방식이에요. 오, 세대 간 멘토링이요? 네. 예를 들어 시니어 학습자가 자신의 삶의 지혜를 청년에게 나눠주고 동시에 청년에게서는 디지털 활용법을 배운다든지 하는 상호 멘토링도 가능한 거죠. 오, 서로 배우는 거네요. 그렇죠. 이를 통해서 대덕을 구체적으로 실천하고 또 그 경험을 다시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나누고 이런 선순환 구조로 만드는 겁니다. 와, 온라인에서의 지식 습득과 성찰, 오프라인에서의 체험과 실천, 그리고 그걸 다시 온라인에서 공유하고 연결하고 정말 짜임새 있는 순환 구조네요. 네, 그렇게 설계되어 있습니다. 기획안에 보니까 이런 활동들을 6개월 프로그램으로 엮은 예시가 있던데요. 이 과정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단계별로 좀 더 자세히 살펴볼까요? 이게 그냥 일정 나열이 아니라 각 단계가 어떤 교육적 의미를 가지는지 궁금합니다. 네, 그 6개월 과정은 크게 입문, 탐구, 실천, 완성 이렇게 4단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입문, 탐구, 실천, 완성. 네. 첫 달인 입문기는 내 인상 다시 묻다 이런 화두를 던지면서 시작해요. 오리엔테이션을 통해서 프로그램 철학을 공유하고 화엄과 화쟁 사상의 기초를 배우고요. 네. 그리고 이때부터 AI 성찰 일지를 쓰기 시작하면서 자기 성찰의 여정을 시작하는 거죠. 일종의 마음 근육을 만들기 위한 준비 단계랄까요? 아, 준비 운동 같은 거군요. 그럼 본격적인 탐험은 언제 시작되나요? 2, 3개월 차 탐구기가 바로 그 시기입니다. 이때는 화쟁 토론이 본격화돼요. 네. 예를 들어 개인의 자유 대 공동체의 책임, 아니면 성장 대 분배처럼 우리 사회의 주요 딜레마들을 주제로 다루면서 단순히 내 주장만 펴는 게 아니라 상대방의 논리와 감정을 이해하려는 연습을 하는 거죠. 아, 어려운 주제들이네요. 그렇죠.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숨 명상이나 불교 미학 체험 같은 오프라인 활동도 이 시기에 좀 집중적으로 이루어져서 이론과 체험의 균형을 맞춥니다. 네. 특히 디지털 인드라막 맵 만들기 활동. 이거는 자신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관계들을 시각적으로 한번 그려보는 건데요. 화엄사상의 연결성을 개인적 차원에서 실감하게 하는 아주 흥미로운 작업입니다. 자신의 관계망을 직접 그려본다니, 그게 의미 있는 성찰 활동이 될 것 같은데요. 그 다음은 실전 단계로 넘어가나요? 맞습니다. 4-5개월 차 실천기. 여기가 이제 배움을 삶으로 가져오는 단계죠. 네. 대덕 실전 프로젝트를 통해서 지역사회 봉사나 세대 간 교류 활동에 직접 참여합니다. 거창한 일이 아니더라도 자신이 가진 재능이나 경험을 나누는 작은 실천들을 시도하는 거죠. 작은 실천. 네. 동시에 108일 덕목 챌린지 같은 활동을 통해서 매일 감사, 친절, 인내 같은 작은 덕목들을 의식적으로 실천하고 이걸 또 온라인 커뮤니티에 공유하면서 서로 격려하고요. 배움이 머리에만 머물지 않고 손과 발로 이어지도록 하는 중요한 과정입니다. 108일 챌린지라 꾸준함이 중요하겠네요. 마지막 완성계는 어떻게 마무리되나요? 뭔가 좀 특별한 결과물이 있을 것 같은데요. 네. 6개월 차 완성기는 지난 여정을 통합하고 미래를 설계하는 시간입니다. 각자 자신의 성찰과 실천 경험을 바탕으로 인생 재설계 발표회를 갖습니다. 발표회요? 네. 여기서 좀 재미있는 점은 AI 기술을 활용해서 그동안 기록한 성찰일지, 활동사진, 동료들의 피드백 같은 걸 엮어서 개인 맞춤형 생애 스토리북 제작을 지원할 수도 있다는 아이디어입니다. 와, AI가 만든 생애 스토리북이요? 네. 자신의 삶을 하나의 이야기로 이렇게 재구성해보는 특별한 경험이 되겠죠. 최종적으로는 성찰 리포트를 제출하고 함께한 동료들과 서로의 성장을 축하하고 지지하는 공동체 나눔식으로 프로그램을 마무리하게 됩니다. AI가 만든 생애 스토리북이라? 와, 기술이 개인의 서사를 정리하고 의미를 부여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는 발상이군요.
정말 처음부터 끝까지 철학과 기술, 성찰과 실천이 아주 긴밀하게 엮여 있는 과정이네요. 그렇습니다. 이렇게 체계적이면서도 깊이 있는 과정을 통해서 기대되는 효과는 여러 차원에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어떤 효과들을 기대할 수 있을까요? 우선 개인적으로는 당연히 삶의 의미를 되찾고 정신적인 안정을 얻는 것, 이건 물론이고 디지털 활용 능력 향상으로 변화하는 사회에 더 잘 적응하게 될 겁니다. 네, 실용적인 면도 있네요. 그렇죠. 특히 은퇴 후 새로운 삶의 목표를 설정하는데 큰 동기부여가 될 수 있겠죠. 개인의 변화도 중요하겠지만 이 프로그램이 지향하는 바는 아무래도 공동체와 사회 전체로 확장되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공동체 차원에서는 그 화쟁 토론이나 세대 간 교류를 통해서 단절되었던 소통의 물꼬를 들고 서로에 대한 이해와 공감을 높여서 화합에 기여할 수 있겠죠. 네, 소통과 화합. 또한 지역사회 프로젝트는 참여자들에게는 보람을 주고 지역에는 또 실질적인 도움을 주면서 긍정적인 사회적 자본을 축적하는 효과가 있을 겁니다. 참가자들 간의 네트워크 형성으로 지속적인 학습과 교류가 이어지는 평생학습 문화 확산도 기대할 수 있고요. 더 나아가서 사회 전체나 기존의 평생학습 기관 같은 곳에는 어떤 영향을 줄 수 있을까요? 기존 평생학습관들이 주로 기능이나 취미 교육에 좀 머물렀다면 이 모델은 철학이나 인문학적 성찰을 중심으로 프로그램의 질적 심화를 이끌 수 있다고 봅니다. 아, 질적 심화. 네, 평생학습 기관이 단순한 지식 전달자를 넘어서 시민들의 내면 성장과 사회적 관계 회복을 돕는 중요한 플랫폼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군요. 역할이 달라지는 거네요. 그렇죠. 특히 AI 융합 모델이라는 점에서 만약 성공 사례가 나온다면 다른 지역으로 확산될 잠재력도 상당히 크다고 봅니다. 어떻게 보면 사회 전체의 정신건강과 성숙도를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는 그런 모델인 셈이죠. 듣고 보니 개인의 행복 증진을 넘어서 우리 사회가 직면한 여러 문제들에 대한 정말 의미 있는 대안이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획안에 담긴 비전 슬로건이 평생학습, 화쟁의 지혜로, 인생 후반, 화엄의 그물망 속으로 또는 대덕으로 살아가는 인생학교였는데 이 말들이 더 깊게 다가오네요. 자, 이 모든 것이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는 무엇일까요?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대덕화 인생학교 기획안은 결국 수천 년 이어져 온 불교의 지혜를 AI와 온-오프라인 융합학습이라는 현대적인 틀에 담아낸 거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성인과 시니어들이 급변하는 세상 속에서 삶의 의미를 찾고 또 더불어 살아가는 법을 배우도록 돕는 혁신적인 시도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네, 개인의 내면 성찰과 공동체와의 연결, 이 두 가지를 동시에 추구한다는 점에서 그 잠재력이 정말 커 보입니다. 맞습니다. 내면 성찰과 공동체 실천, 그리고 고대 철학과 미래 기술, 어찌 보면 약간 양극단에 있는 듯한 요소들을 아주 창의적으로 결합한 점. 이게 이 모델의 가장 큰 매력이자 동시에 도전 과제일 텐데요. 네, 그렇죠. 여기서 청취자 여러분께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 네, 어떤 질문이신가요? 오늘 우리가 이야기 나눈 이 대덕화 인생학교 같은 공식적인 프로그램이 아니더라도요. 여러분의 일상이나 관계 속에서 그 화쟁의 정신, 그러니까 나와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과 조화롭게 소통하려는 노력, 이걸 어떻게 시도해 볼 수 있을까요? 아, 일상에서의 화쟁. 네. 혹은 화엄의 관점에서 내가 얼마나 많은 존재와 연결되어 있는지 그 연결망 속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기여는 무엇인지 이런 걸 한번 생각해 보는 건 어떨까요? 네. 오늘 당장 실천할 수 있는 나만의 작은 대덕, 큰 덕을 찾아보는 것. 그것이 어쩌면 우리 각자의 인생학교를 시작하는 첫걸음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네, 거창하지 않더라도 일상에서 실천할 수 있는 화쟁과 화엄, 그리고 대덕, 이걸 생각해보게 하는 아주 좋은 마무리 질문인 것 같습니다. 오늘 대덕화 인생학교 기획안 탐구를 통해서 평생학습의 새로운 지평과 가능성을 엿볼 수 있었습니다. 네, 의미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끝까지 귀 기울여주신 청취자 여러분, 고맙습니다.